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8명, 출생아 수 7% 증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 사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년 대비 0.05명 증가한 0.8명이었다. 2021년 0.81명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를 회복했다. 참으로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결국에는 인구 소멸에 처할 거다. 결국에는 K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삭제될 수밖에 없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좋은 소식, 희소식이 들리는데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출산율 반등했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맞잖아. 지금 30대 초반 미혼율을 보십시오. 남성이 75%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결혼을 하는 K국 결혼 문화의 특징으로 비추어 볼 때 30대 언니 아들도 미혼이 많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 때 애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임신은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임신이 힘드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사를 봐서도 K국의 언니 아들이 출산을 안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안 낳을래요 하는 이유가 있었네. 엄마들 출산 후 돈보다 힘든 건 의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듦을 선택한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 다음은 비용이 많이 듦 18%,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움 17.8%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만 봐도 의외의 사실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K로 시작하는 이 나라는 맞벌이가 굉장히 적은 국가구나.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응답자 가운데 17.8%만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잖아. 이 수치는 말입니다. 경기도 모 어린이집 등하원 일지에 나오는 18명 중 4명의 어머니만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수치와 그리고 OECD 기준으로 17년도까지만 발표된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피고용 형태에서 맞벌이 비중이 아르바이트 제외입니다. 20%밖에 안 된다는 수치와 굉장히 흡사하잖아. 10년 전 자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실만 비추어 봐도 K국에서는 맞벌이를 굉장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업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저렇게 낳기 싫어하는 언니 아들이 기혼인데도 저렇게 안 낳으려고 하는데 미혼이면 낳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낳으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겠냐고. 안 낳으라고 추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딩크, 미혼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혼을 한 가정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보세요. 지금 이런 글들을 여초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게시하면서 임신은 나쁜 거라고 미혼 언니 아들인지 누군지 모를 세력들이 결혼 안 한 언니 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니까. 사실 누군지는 알지만 이거 보면 임신 절대 하기 싫음. 이라면서 임신하면 자연스럽게 배가 불러지는 사진을 보고 언니 아들이 이런 거 보면 남자는 너무 꿀빨아. 인정. 귀하게 자란 내가 임신이라니 상상도 안 돼. 난 비혼 생각이긴 하지만 결혼은 몰라도 애는 절대로 안 낳을 거임. 이라는 댓글들만 봐도 국내혼 한 사람들이 출산율을 상승시켰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예상하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한국 이대로면 역대급 상황 터진다. 섬뜩한 경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를 냈었지 않습니까?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은 나라니까. 그런 시대이니까. 그리고 절대로 국내혼이 출산율 반등을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원의 늦어진 출산, 30대 후반, 40대 증가, 출산 주축 연령 이동. 그러니까 너무 늦게 출산을 하니까. 사실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맞잖아. 전 세계에서 결혼을 가장 늦게 하니까. 혼인 도장을 안 찍고는 출산을 안 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출산율 반등을 시킨 주체가 국내혼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아실 수가 있잖아.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출산율이 증가했을까요? 왜 갑자기 K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마누라를 임시시켜서 애를 많이 낳았을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의 변화도 한몫했을 테고 애를 낳는데 제약이 조금 풀린 그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내혼 한 사람들이 출산을 했는 게 아니라면 그 답을 이번 출산율 반등에 관한 기사에 대한 여초 사이트의 반응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니까. 매매혼으로 2년 연속 출산율 반등 중. 이라면서 아까 그 기사의 자료들과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상하게 국제결혼을 많이 한 시기와 출산율이 반등한 시기와 굉장히 겹치고 있다는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건 지역으로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남이 출산율 1.1명으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와 여기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10% 이상 지자체 지도를 동시에 보세요. 뭔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초 사이트에서 국제 결혼이 증가해서 출산율이 반등했다, K국 남자들이 진짜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혼이라고 비하하면서까지 여초 사이트에서 K국의 남자들이 국제 결혼 진짜 많이 하는구나, 출산을 많이 하구나 라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애를 낳지 않으려는 언니 아들을 뒤로 하고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육로로 막혀서 해외로 가는데 오직 비행기와 배, 우주선을 타야지만 갈 수 있음에도, 위수지역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출산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제 결혼 때문에 출산율을 반등했다니까. 마지 됐을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3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국제 결혼 하시라. 진짜 좋다. 그 전에 준비할 게 많다. 언어 공부 꾸준히 하시라. 돈 꾸준히 모으시라. 모으실 때 원화 자산을 달러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라 라는 이야기를 3년 내내 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병행하면서 저도 국제 결혼을 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내가 사랑하는 조국의 인구 소멸을 막는데 정말 미약하게나마 한몫했다, 기여를 0.01% 정도는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흐른다니까. 님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국제결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해보고 알고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은 알잖아. 외국인들과 K국의 생활이 쉽습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나라에서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으니까.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절차가 정말 까다롭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국제결혼에 성공하고 출산율 반등에 이바지한 남자들에 대해서 K국 언니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까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인스타에도 엄청 뜨더라. 70년생 남편, 04년생 아내 이러네. 왜? 지방 가봐. 진짜 동남아 애들 많음. 미친 것 같아. 나라가 징그러. 지방 가봐. 진짜 장난 아님. 더러워.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저 아이들이 커서 각종 사회로 진출할 텐데 내가 색안경을 안 끼고 볼 수 있을까? 나도 날 모르겠다. 선진국 여성들도 애 안 낳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인 듯. 그래도 매매혼은 에휴. 베트남 남편 많은 이유가 베트남 아내가 국적 따고 이혼 후 재혼해서 매매혼 해놓고 유지도 못함. 라는 정말 모욕적이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국제결혼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언니 아들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K국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국제결혼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애도 낳고 마누라도 데리고 오고, 사실 국제결혼한 사람들은 애를 한 명만 낳아도 출산율 2의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왜? 마누라 1명, 인구 증가했죠. 그리고 애 1명, 출산율 2잖아. 사실 국제결혼한 남자들은 애를 한 명만 낳아도 출산율 2란 말입니다. 굉장히 애국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도 대신 내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애도 낳고 나라를 지켜줄 애들이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을 낳아주는 국제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저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안 변하니까. 저 사람들 평생 저렇게 살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혼할 거면 국제결혼 추천드린다니까. 근데 미혼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빡센 나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저런 미혼 언니아들, 마인드 나쁜 언니아들이랑 결혼할 바에는 미혼도 괜찮다. 사실 저런 언니아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죠. 왜? 나만 아니면 되니까. 저런 이상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결혼만 안 하면 되니까 말이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